안녕하십니까, 이피어더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에너지 섹터, 에너지 테마에 관련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최근까지 친환경 테마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고, 글로벌리 이제 정치적인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와 함께 친환경 테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아닌 이제 가상자산들의 어떤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 이유는 사실 금리가 낮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 금리가 올라오고 경기가 이제 급속하게 빨리 회복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장 사실 가격의 움직임, 변동성 이런 것들은 사실 에너지 섹터로부터 많이 발견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실물 자산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얘기해 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한 100년 기간 동안에 이 에너지 섹터는 꾸준히 성장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전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굴리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는 대부분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형태가 예전에는 이제 목재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석유를 직접 활용한 디젤, 가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친환경, 그러니까 환경에 적합한 에너지 섹터에 대한 가치가 많이 올라왔다. 그런 구간으로 오면서 사실 에너지의 기업들의 인기가 급속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95% 확률 안에 있는 요 파란 색깔 안에 있는 구간이고요. 이러한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는 5% 확률보다 낮은, 그러니까 희박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100%의 어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비중 중에서 95%,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95% 확률 밖에 있는, 그러니까 5%, 나머지 5% 확률에 존재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에너지 섹터도 존재했었습니다. 많을 때는 약 한 35% 근처까지 갔었고요. 지금은 약 한 3%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약 10분의 1 토막 난 셈인데요.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 즉, 이 비중은 미국 S&P 500 내에서 이 에너지 섹터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몇 %가 되냐라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왔을 때는 약 한 35%까지 급격하게 올라왔었고요. 지금처럼 코로나 사이클까지 겹치면서 이런 GFC,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때문에 금융을 강력하게 이징을 해줘서 사실 금융기관들이 망하지 않고 이런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구간 동안에 금리가 거의 0, 거의 빵, 그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까지 이런 구간에 이런 에너지 섹터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많이 평화됐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당장 금융자산을 통해서 금방금방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사실 프린팅, 머니 프린팅 하듯이 정부들이, 특히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물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포커스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금리가 떨어지는 동안에 에너지 섹터의 이런 움직임도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사실은 성과 측면에서는. 하지만 이런 5% 확률 밖에 있는, 95% 확률 밖에 있는 이런 위치에 존재하게 될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크게 조정이 있었고요. 앞에 사이클 때도 그랬고, 바로 직전 사이클에도 그랬었고요. 지금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물 자산에 대한 가치가 실질적으로 금리로 인해서 다시 확인되면서 이런 부분이 최근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약 한 3% 전후에 있는 시가총액이 이런 장기 시계열의 빨간색 점, 이 중간 평균 값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약 한 10, 한 2, 3% 되게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한 4배 가까이 높은 시가총액 비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럼 진짜 에너지 섹터 4배가 오르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S&P 500 지수, 주가 지수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에너지 섹터가 오르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비중이 약 전체 비중에서 한 10%대 전후로 올라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에너지 섹터가 너무 강력하게 올라서 오히려 경기를 망가뜨릴 수 있다. 사실 경기를 망가뜨릴 정도의 유가 수준은 아직 지금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단기간에 50불대, 40불대에 있던 유가가 거의 100불, 90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에너지 기업의 시가총액 부분에 있어서는 한 10% 전후가 평균적인 비중이 될 것이다. 지금 3%다.
즉 현재의 미국의 주가 지수가 빠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 기업의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확률적으로 높다. 즉 확률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존재했었던 에너지의 시가총액의 어떤 비중의 확률적인 부분은 95% 확률 밖에 있다. 거의 95% 확률 밖에 있었다. 저희가 희귀하게 볼 수 있는 5% 구간 어디에 존재를 했었고, 그게 가격이 올라갔을 때, 시가총액이 커졌을 때에 보니까 조정으로 나타났어. 가격이 하락하면서 조정으로 나타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존재한다. 하지만 뭐 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에너지 섹터의 주가가 좀 올라서 한 10% 전후가 역사적으로 평균적인 값 어느 구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만약에 투자 자산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에너지 기업의 어떤 비중을 어떻게 조율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힌트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역시도 지금 금리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역시 아이디어를 담아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